스테이타 4차 강의, 온라인 4차 강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4차 강의의 내용은 패널 리그레션이고요. 지난 우리 3차 강의 때 패널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패널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패널 리그레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XTDS라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저희 항상 했던 것처럼 두 파일 작성하고 선생님들 워킹 디렉토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자기 실습 데이터 들어있는 디렉토리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TDS라는 명령어는 패널 데이터의 주어진 패널 데이터의 기본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pdata 3-1번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변수, 그룹 변수하고 시간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것처럼 tsset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sset이 되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패널 데이터 구조를 알기 위해서 xts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xts라는 명령어는 스테타에 이미 있는 그 describe라는 명령어하고 유사한 거죠. describe 하면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마찬가지로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제 xt가 패널 데이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es 하면 주어진 패널 데이터의 description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ts 실행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스몰 n은 전체 그룹의 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large t는 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타임 피리어드 수가 몇 개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ti라는 게 각 그룹이 가진 타임 피리어드 수인데 가장 작은 값도 7개고 가장 큰 값도 7개라는 뜻은 모든 패널 그룹들이 7년씩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 t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 최대값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보시면요. 패턴은 패널 그룹이 142개인데 142개가 모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 1이 7개인데요. 7개는 그 각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점에 데이터가 있으면 1, 없으면 이 미싱 밸류, 결측치가 찍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두 1인 걸로 봐서는 7년 동안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패널 그룹이 142개다. 전체 142개가 모두 똑같은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타임 피리어드하고 타임 갭이 없기 때문에 이 균형 패널이면서 타임 갭이 없는 패널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TDS를 이용해서 그룹이 몇 개고, 타임 피리어드가 몇 개고, 그 다음에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타임 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이터를 3-3번 한번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3-3번 데이터를 제가 열어봤고요. tsset은 이제 두 변수로, cat 컴퍼니하고 이어 두 변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로 tsset을 하느냐는 선생님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를 열어보고 이게 그룹 변수고 이게 시간 변수구나,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xtd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패널 그룹의 수는 10개고 타임 피리어드 수는 최대 20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다. 가장 적게 가진 패널 그룹은 17개고 17개 17개 년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패널 그룹은 20개 년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서로 달라요. 이제는 20개년 동안 모두 가지고 있는 시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패널 그룹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개는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령 이거는 처음 2개 연도는 없고 세 번째 연도부터 조사돼서 쭉 조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패널 그룹은 계속 조사가 되다가 끝에 두 시점은 조사가 되지 않았던, 그 다음에 이 3개
패널 그룹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임 갭이 조사가 건너뛴 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갭이 있는 패널 그룹은 이 세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룹과 이 그룹은 타임 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타임 갭이 없는 패널 그룹의 수는 몇 개이냐라고 질문하면 답은 5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7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TDS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패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타임 갭은 있는지 없는지, 패널 그룹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명령어는 XTSUM이라는 명령어네요. XTSUM이라는 명령어는 이 SUM, 스테타에 이미 summarize라는 명령어 있죠. 스테타에서 summarize. SU라고 제가 많이 썼던 summarize. 이 SU 명령어를 패널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XTSUM이라는 명령어고요. 패널 데이터의 특성, 다시 말하면 패널 데이터는 같은 개체가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또 다음 개체 역시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이런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의 어떤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그래서 어떤 패널에서는 이 over, 그 다음에 between, within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overall mean이다. 전체 평균이다.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전체 평균이다. 그러면 그냥 그 변수의 모든 값들을 풀링해서 전체 표본의 수로 나누어 줘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 그냥 전체를 평균해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overall mean이 되고요. 그다음 between mean은 뭐냐면 각 그룹별로 먼저 평균을 계산해. 이게 각 그룹별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서 평균을 계산하고 xbar 1, 두 번째 그룹에서 평균을 계산하고 세 번째 그룹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다시 이 세 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그 말이고요. 이 표현이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평균하나 각각의 그룹을 평균해서 다시 한번 평균하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값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within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within은 각각의 값에서 자기 그룹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빼준 값을 먼저 만드는 거죠. xit에서 xbar i를 만들어서 이 값들을 모두 다시 한번 평균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it에서 xbar i 자기 그룹의 평균을 빼주고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전체 표본의 수로 나눠준다. 이거는 당연히 0입니다. 당연히 이 값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차의 합은 0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산수 계산 방법 때문인 거죠. 이게 편차이기 때문에 편차의 모든 합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나누든 간에 상관없이 이 값은 0이 됩니다.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 over, between, within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within은 자기 그룹 내에서의 어떤 차이를 계산한다. between은 그룹 간의 어떤 차이를 계산한다. 그룹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1번. tsset id t 하시고 xt sum. 여기 변수가 이 데이터에 변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변수를 제가 한번 선택해서 xt sum 다음에 아무 변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summary statistic이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몇 개의 변수를 입력하시면 그 변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세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summary statistics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overall mean인 거죠. 이 부분이 overall mean. between mean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두 개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in mean은 아까 말해서 0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arge and small and t가 있는데 large는 전체 표본의 수고요. small n은 전체 표본의 수가 우리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요. 40개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수가 몇 개 있냐.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그룹이 가진 타임 피리어드 수는 4개. 그러니까 요걸로 나누면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각 그룹이 가진 평균적인 타임 피리어드에서 평균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평균적인 타임 피리어드 수가 4개다. 4개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평균이 아니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overall standard deviation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overall standard deviation은 우리가 표준 편차는 xit에서 xbar이를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다 더해서 n 곱하기 t 전체 표본의 숫자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표준 편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tween은 그룹 간 표준 편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룹 간 표준 편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패널 그룹별로 xbar 1, 이것도 xbar 2, xbar 3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서로 전체 평균 xbar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 보는 게 이제 between이 되겠죠. between. 그룹 간 미인이 될 것, 그룹 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룹 간 차이, 요게. 그 다음에 withi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이용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자기 그룹의 평균 값을 빼주고 제곱해줘서 전체 표본의 수로 나눠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룹 내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차이, 자기 그룹 내에서의 평균적인 차이가 바로 within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between은 이 패널 그룹들 간의 어떤 평균적인 차이고요. 이 within은 패널 그룹 내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차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etween이 within보다 더 커요. between standard deviation이 within standard보다 더 크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게 임금이라는 변수인데요. 사람들의 임금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되게 크지만 그 사람 내에서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의 직업이 다르고 뭐가 근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되게 큰데 그 사람 내에서는 그 사람이 매년 버는 돈이 비슷비슷하니까 큰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임금 같은 변수는 between이 within보다 훨씬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female이라는 변수인데요. female이라는 변수는 여자면 1, 남자면 0이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between이라는 뜻은 between standard devia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데이터에 있는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between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포지티브한 어떤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in standard deviation이 0이 나옵니다. within standard deviation이 0이 나오는 이유는 within은 아까 말 그 사람 내에서의 차이거든요. 근데 성별이라는 거는 그 사람 내에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올해는 남자였다, 내년은 여자이고 이렇게 바뀌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 여자면 계속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조사하든 간에 계속 여자가 되는 거고 한 번 남자면 언제 조사하든 간에 다시 계속 남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within standard deviation 이런 변수는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0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거죠. 바로 이런 변수 within standard deviation이 0이 된다. 이 변수들을 바로 time invariant 이 패널에서 time invariant 시간 불변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 불변 변수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패널 데이터에서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를 바로 시간 불변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런 변수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within standard deviation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성별, race, 그 다음에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노동시장에 나왔다면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이런 변수들이 바로 within standard deviation 0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U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던 명령어인데 SU하고 그냥 변수 이름을 지으면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 풀링 바로 요 위에 있는 오버올이라는 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SU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U에서는 이 오버올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TSUM을 하면 나오는 결과를 선생님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TTab이라는 명령 한번 볼까요? XTtab은 이게 tab이라는 스테타의 기본 명령어 우리 있지 않습니까? 1차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tab 어떤 범주형 변수의 프리퀀시 테이블을 보여주는데 단
이게 엑시트 탭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례 3번 데이터 한번 열어보죠. T 데이터 4-3번 3번 데이터 이렇게 열어봤고요. TS셋은 어떤 변수를 할까요? TS셋은 IDT로 처음에 나온 두 변수를 하면 되겠네요. TSset IDT 이렇게 하시고 엑시트 탭 하시고 유니온이라는 변수. 유니온이 범주형 변수거든요. 유니온 변수 한번 엑시트 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엑시트 탭은 유니온이라는 변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1, 가입되지 않았으면 0이라는 그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들이 범주형 변수 0이라는 변수거든요. 먼저 오버홀에 해당하는 이 프리퀀시는 전체 사람이 3명 데이터 현재 3명 있는데요. 3명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자세히 보시면 3명 있고 각각 4년씩 데이터를 가지고 총 12년, 12개의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1이 5개고 0이 7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41.6%, 전체 기간의 약 41%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들을. 전체 사람들이 총 12개의 년도가 있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4개의 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0개 년도에 약 5개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이 데이터에 있는 세 사람이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기간이 12분의 5, 41%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etween, 그 다음 between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between은 가령 between의 1의 2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노동조합에 한 번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바로 여기서 데이터에 2명이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2명.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1번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 다음에 2번은 한 번 가입되어 있고 2번은 4번 가입.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요 사람이 될 거, 요 두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0은 0이 2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2명이다. 총 4명이 되는 거죠. 데이터에 3명만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에서 3을 보면 1이 되는데 그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 있는 3명 중에 한 명은 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된 적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적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가입된 스테이터스가 바뀐 적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ithin percent는 가령 1에 대한 62%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까 보시면 먼저 노동조합에 한 번이라도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만 먼저 추려냅니다. 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한 번에 가입된 사람이 아까 2번이었죠. 여기 3번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만 놓고 계산을 이 사람들은 총 4개년씩 있으니까 총 8년이 있거든요. 8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면 8분의 5. 8분의 5가 가령 62.5%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에 한 번이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총 기간에 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분자로 넣어줘서 비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62.5%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동조합이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 전체 기간의 약 62%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87%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동조합에 한 번이라도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들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7%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랜스라는 명령어네요. 엑스트랜스는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XT는 우리 패널이라고 했죠. XT는 이제 이게 크로스 섹셔널 타임 시리즈라는 뜻입니다. X가 이제 크로스 섹셔널이고 T가 타임 시리즈라는 뜻이거든요. 패널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크로스 섹셔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데 이제 패널 데이터라는 걸 고려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뭐냐?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패널 데이터는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여러 시점 동안 관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시각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그 사람의 변화가 어떤 확률을 가지고 변하느냐 이런 걸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령 어떤 사람의 X변수의 이제 이 X변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어떤 사람이 현재 시점의 값이 K라는 스테이터스에 있었다. 근데 T 플러스 1, 다음 기에는 S라는 스테이터스에 있을 확률이 얼마이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터스의 어떤 트랜지션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데이터에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령 1, 1, 0, 1, 1 있으면 이 사람은 1에서 1로 바뀌었고 1에서 0으로 바뀌었고 0에서 1로 바뀌었고 1에서 1로 바뀐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몇 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1에서 1로 바뀐 경우는 두 번인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1이라는 상태에 있었을 때 다음 기에 0이라는 거, 이게 0이고 K가 1이라고 하면 1이라는 상태에 있어서 다음 기에 0이 될 확률, 0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이냐요. 여기서 계산하면 답은 3분의 1이네요. 왜냐하면 1이라는 값을 가진 경우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인데 세 번 중에 0으로 바뀌는 경우는 딱 요거 한 번이에요. 답은 3분의 1, 0.3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 명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스테이터스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계산해야겠죠. 한번 4-2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set id year 하시고요. xttrans 하시고 msp 그 범주형 변수 이름을 이 위치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trans라는 명령을 쓰시고요. MSP라는 변수는 어떤 사람들의 그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1이면 결혼한 거고 0이면 결혼하지 않은 거 또는 뭐 이혼한 거 다시 혼자 된 거 이런 변수가 MSP라는 그 범주형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혼이었다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혼 스테이터스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이 미혼이다가 결혼할 확률이 얼마야? 이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얼마야?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이 FRE 그 프리퀀시는 뭐 별건 아니고요.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현재 스테이터스입니다. 이쪽이. 요게 다음 기의 스테이터스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옆으로 더해서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옆으로 더해서. 밑으로 더해서 100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이. 옆으로 더해서 100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이 현재고 이쪽이 다음 기, 이쪽이 t이고 이쪽이 t 플러스 1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다음 기에도 결혼 안 할 확률이 80%다. 결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현재 결혼 안 한 사람이 다음 기에 결혼할 확률이 약 19%다. 그 다음에 현재 결혼한 사람이 다음 기회에 갑자기 혼자 될 확률이 7%고 현재 결혼한 사람이 다음 기회도 계속 결혼해 있을 확률이 92%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대각선에 있는 그 비율이 그 스테이터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 확률, 스테이터스가 변하지 않을 확률이고요. 이 오프 다이어고널,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비율이 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바뀌는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라는 옵션은 이 비율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런 그 횟수가 몇 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23,796번의 횟수에서 0에서 0으로 가는 횟수는 약 7,697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0에서 바뀌는 횟수가 9,563번인데 그 중에 7,697번이 0에서 0으로 가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프리퀀시라는 옵션은 프리퀀시라는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 비율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프리퀀시라는 옵션을 주면 그 횟수가 몇 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아까 정의를 할 때는 t기하고 t 플러스 1기
다음 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바로 next period의 어떤 트랜지션을 계산해 준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패널 데이터가 타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 데이터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73년에서 74년이 아니고 75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75년에서 77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에서 71년 사이에 그 MSP의 변화는 1년 사이의 변화인데 여기서의 변화는 1년 사이의 변화가 아니고 2년 사이의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쩔 때는 1년 사이의 변화를 계산하고 어쩔 때는 2년 사이의 변화를 계산해서 그런 걸 그냥 모두 그런 차이, 그 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다음 기의 그냥 차이만, 현재 시점, 현재 데이터와 다음 시점의 데이터만 보고 계산한 게 이 결과거든요. 이 결과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떨 때는 1년 차이, 어떨 때는 2년 차이,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게 나는 정말 1년 차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가 그 비율을 알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아까 거기 보시면 2년 건너뛴 것도 있었거든요, 데이터에. 근데 그런 걸 얘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 기가 다 넥스트 피리어드인지 알고 얘가 계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타임 갭이 있는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 TSP, 우리가 3차 강의 시간에 배웠던 TSP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 데이터가 타임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TSFill이라는 명령어로 중간에 비어있는 연도를 모두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74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74년. 아까는 14년, 76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MSP를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계산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이건 74년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떤 MSP를 가진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결측치가 되고요. 1에서 결측치로 가는 경우, 이렇게 2에서 결측치로 가는 경우, 또 결측치에서 1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제외해버려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결측치에서 0과 1을 제외한 결측치에서 움직이는 거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0과 1이 정확히 두 시점 간에 1년 사이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Trans MSP frequency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 대각선에 있는 게 정확히 1년 사이에 변한 거죠. 1년 사이에 사람이 여전히 그 결혼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1%, 94%되고 1년 사이에 결혼을 할 확률은 17%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퀀시가 훨씬 줄어들어요. 아까 결측치라는 게 전부 제외된다 그랬어요. 계산에서 제외되니까. 보시면 7600에서 3900으로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측치를 끼고 도는 거는 모두 삭제돼 버리는 거죠. 이 계산에서, 프리퀀시 계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정확히 1년 사이에 어떤 변화만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먼저 이렇게 타임 갭이 있을 때는 TSP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XTrans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머리를 쓰시면 어떤 경우에는 꼭 1년 사이의 변화가 아니고 한 3년 후에 어떤 상황을 나는 계산하고 싶어. 3년 후에 이 사람이 빈곤에서 탈출했는지 이런 거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역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머리를 쓰면 스테타는 이 엑스트랜스는 그 시점과 다음에 나오는 걸 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계산하기 때문에 3년이면 중간에 이렇게 2년을 삭제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삭제해준 다음에 쓰면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패널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패널 리그레션은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런리니어에는 비선형 회귀 모형 또는 패널 확률 모형, probability regression 모형. 그러니까 패널 확률 모형이라는 건 그러겠죠.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비셔널 로직 또는 멀티노미얼 로직 이런 걸 추정하는 게 전부 패널 확률 회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뒷부분은 안 배우고요. 이번 시간에는 패널 선형 회귀 모형만,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어떤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패널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근데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은 패널 데이터라는 특징을 고려해서 우리가 리그레션을 하자는 거죠. 그냥 이게 횡단면 데이터, 각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이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 번 시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자. 그 특성을 여기서 이제 이질성이라고, 헤테로지니어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뭔가 어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이 종속 변수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의 아이디어라고 하죠. 우리가 가령 사람들의 임금이 다르다. 임금이 왜 다를까? 아, 그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X 변수라는 변수 데이터에서 관찰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걸 모형에서 고려하는 게 이 그룹 이질성, 패널 그룹의 이질성을 모형에서 포함하는 거고, 그런 모형을, 이런 이질성을 어떻게 모형에서 처리하고 그걸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패널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그 고급 통계 분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구조들을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패널 데이터 큰 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큰 틀을 선생님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추정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하면 저거하고 이건 무슨 차이야? 왜 이런 걸 또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이건 이쪽에 속하고 이건 이쪽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거구나. 다른 아이디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